근데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황교안 당대표는 지지율 1위긴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같은 자유한국당 식구들 거를 가져온 거죠. 자기가. 같은 식구를 같은 표를 가져왔다. 지금 뭐 아직은 이게 이제 리더십이나 지도력이 반영이 안 된 이미지 요인이 크기 때문에 황교안에 대한 여론조사는 지금 그렇게 의미 있는 거라고 보기 어렵고 이제 실험 때 올라갔는데 그래서 저건 이제 뭐 지켜봐야 되고 지금 얘기했던 대로 황교안 다음에 홍준표인데 홍준표는 뭐 5%인가 4%인가 이래요. 네네. 그러니까 보수 내에서 이걸 보면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그게 한쪽으로 쏠려 있어서 보수 쪽은 한쪽으로 쏠려 있고 약간 진보 쪽이 많이 갈려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황교안은 이제 실험 때 올랐는데 사실 황교안이나 나경원이나 각자들은 지금 좋아요. 그러니까 황교안은 이제 뭐 도전자가 없는 원탑이 됐고 네. 나경원은 그동안에 당내에서 쏠리던 그런 의구심의 눈길을 떨치고 뭔가 뭐 나다르크 이미지 이런 거 창출하려고 노력 많이 했잖아. 하고, 예. 발판 들고 다니고 막 레드카펫 이거 하고. 그래서 본인들은 이제 이 별로 손해 본 게 없는데 근데 이제 저게 당의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선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터닝 포인트를 못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 관성으로 쭉 가다 보면 이게 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당내에서 다른 원심력들이 막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밖에 있는 뭐 유승민 뭐 등등이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은 수도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 아웃이거든. DK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이게 지금 저 청와대 국민청원 저런 게 계속 느는 게 수도권에 적을 두고 있는 혹은 원외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위원장들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TK나 PK하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선거를 치르는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스탠스로 계속 가면은 터닝 포인트가 안 생기거든. 이건 다 자기들 다 죽으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데 못 찾으면 뭔가 이게 합리적인 그런 이 터닝 포인트를 못 찾으면은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소리들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유승민 데려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지 않겠어요? 당연히 나오겠죠. 유승민 수도권에 출마시키고 예. 유승민이 수도권에 나가면은 반대 안 하겠다. 이게 또 자유한국당 TK 쪽 정서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TK는 나오지 말라는 거지 뭐. 여기 뭐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 흘리는 설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자한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유승민도 수도권 출마를 원한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아닐 것 같은데. 본인도 원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지상욱과 이해훈이라는 왼팔 오른팔까지 공천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유승민이 머뭇거리고 있다. 근데 이거는 실제인지 아닌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한당 쪽에서 자꾸 뭔가를 흘리는 것 같아요. 소문을. 김관영 민주당 간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유승민계가 자한당 갈 거라고 아직은 믿지는 않아요. 예. 좀 초연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근데 결국 이번에서 보듯이 주장하는 게 같잖아요. 그 10분 정도 되는 분과 자한당 쪽과. 근데도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10분도 다 같지 않아요. 네, 사실 뭐 오신환 의원 또 유승민계랑 완전히 같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처지가 좀 다른데 유승민계나 7, 8명 엄밀하게 얘기하면. 네네. 근데 지금 주장하는 게 같지는 않죠. 엄밀하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유승민계가 행동을 잘못하고 보고 있는 게 유승민계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자한당이랑 같이 반대를 그냥 마냥 하는 게 맞나. 예, 이 파국을 막아야 된다 해서 양쪽을 돌아다니면서 야 지금 패스트트랙 타기 전에 자한당 니네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쪽에 가가지고는 또 좀 기다려봐라. 우리가 자한당 끌고 들어올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이중대처럼 끝이 나버렸죠 사실. 그렇지. 이번 패스트트랙 정치 국면에서 제일 꽝 난 사람이 유승민이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자한당보다 유승민이 더 타격을 나경원이나 먹었다고. 황교안은 개인적으로 별로 잃은 게 없어요. 그러나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 양반이 부잣집 도련님 정치를 오래 해서 그런지 말은 제3정당, 뭐 개혁적 보수, 자립자강 얘기를 하지만 자기들이 자유한국당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제3정당은 대체가 목표야. 근데 이제 국민의당, 구국민의당은 대체가 목표가 아니거든. 그 밖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 보겠다. 이게 두 개가 결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손학규나 이런 분들하고 김관영이나 이런 선수들하고 다른 거예요. 유승민은 뭐 정치는 한 2개나 3개 정당이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제도 개혁 뭐 이런 거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해봤잖아요 제3정당을 올해. 네. 근데 출구가 이거밖에 없어서 여기에 이제 목을 메고 네. 이걸 하려고 하는 건데 유승민은 어떤 보관이 있길래 선거제도 개혁 없이 개혁적 보수를 하겠다는 건 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행동과 이 사람이 보이는 리더십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는 의심은 이게 정계 개편의 레버리지를 어쨌든 남겨놔야 되니까 이걸로 지금 정계 개편의 레버리지를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생각밖에 안 들고 그리고 더 유승민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자 보세요. 손학규 대표가 단식하고 어쨌든 김관영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안 되는 거 되게 만들려고 막 노력하고 합의 보려고 노력했죠. 그래가지고 여야 4당 합의문을 만들 때까지 유승민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지. 그래 놓고 나서 패스트트랙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냐고. 나는 너무 열불나는 게 뭐냐면은 진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자도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뭐 반대하는 건지 몰라요. 하여튼 합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손학규 대표가 저렇게 단식할 때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된다고. 얼마나 얄미워. 그래서 나는 유승민은 사실 좀 지난 대선 때 거품이 많이 일었어요. 거품이 많이 일었고 곰곰이 이 사람이 정치해온 과정을 봤더니 어떤 가치에든 내지는 어떤 뭐 과업에든 이렇게 몰두하고 헌신해서 뭔가를 이렇게 일궈본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원내대표 하다가 박근혜한테 팽당하고 거기서 각 세우고 총선 공천 못 받고 이런 과정에서 형성된 이미지는 있어요. 그걸로 대선까지 끌고 왔는데 그 이후엔 없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거품이 적나라하게 이번 이 패스트트랙 정치 국면에서 꺼졌다. 오히려 김관영만 못해요. 김관영은 어쨌든 당내에서 욕먹어 가면서도 예. 이 소신껏 상황을 밀고 오고 막판에 뭐 절묘한 안도 내고 이래가지고 뚝심을 발휘했다고. 김관영 원내대표 상당한 정치력을 보인 거예요. 이번에 아주 점수 땄어요. 욕먹어 가면서도. 근데 그에 비하면 유승민은 뭐 3선이에요? 4선이에요? 4선인가? 4선이죠. 예. 4선씩이나 하고 대선 후보까지 했던 사람이 무슨 저런 옹색한 정치를 하고 있냐. 너무 실망스러워요, 사실은. 사실은 뭐 원래 7명 정도 의원들 데리고 강하게 반대나 하고 예. 뭐 빨이나 좀 세우고 그러고 끝났으면 이런 건 없을 수 있는데 예. 안철수계에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예, 유승민계는 지금 안철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당내에서. 안철수계가 있기 때문에 12대 11까지 간 거예요, 그 표결에서. 네. 근데 12대 11이면 지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러고 나서 뭘 잘못했냐면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 계속 사보임하고 이러니까 김관영을 규탄하는 막 반대하고 이러는 의원들이 12명, 13명 막 늘어나요. 신났어. 네. 여기서 좀 약간 제쳐줘야 되는데 더 신나가지고 김관영 탄핵을 위한 의총을 엽니다. 근데 그 의총에는 또 10명밖에 안 왔어. 이러면서 이쪽은 다시 기울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못 잡고 계속 그렇게 가다가 결국에 솔직히 얘기해서 이준석 씨가 페이스북에 계속 글을 올리기 때문에 아는 사람 다 아는데 이준석 씨는 안철수 전 대표 정말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예. 싫어하지. 아 그렇지. 본인이 경쟁자 아니야 글을 올려. 경쟁자. 아니 본인이 글을 올리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아우팅이 아니라 얘기를 해도 된다고 보는데 근데 이번 기회로 유승민계는 안철수 웅딩이 뒤에 숨어서 형님 하는 실세가 된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네. 저는 이번에 바른미래당에서 김관영 원내대표 반대쪽에 섰던 사람들은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결정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가 뭐고 하면 어떻게라도 한 자리 챙겨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바른미래당은 떠난 거고 다만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인 건데 그래서 계속 밀고 있지만 유승민, 안철수는 전 결국 자유한국당을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마땅한 맹주가 없거든요. 뭐 황교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도로의 확장성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리고 앞으로 리더십을 계속 다치게 될 거라고 보고 그런 국면에서 어떤 형태로든 두 거물들이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이 그렇죠. 예. 문재인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어떤 그 대연정 옛날에 노태우, 김종필, 김영삼이 했던 것에 필적하는 대연정을 통해서 대선 후보로 우뚝 서고 싶은 욕심이 엄청 나고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총선 전이냐 총선 후냐가 남았는데 총선 전에 가려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덩어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입당을 할 수는 없는 거고. 5천 돌파했어요. 야, 5천 돌파했어요. 현실이 됐네요. 현실이 됐습니다. 예. 입당은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예. 자기 대오나 세를 유지하면서 뭐 합당 방식으로 가야 가오가 안 빠지는 건데 근데 그러기가 간단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내 상황을 보면 또 이 손학규, 김관영 내지는 저 구국민의당계 여기는 구국민의당계 중에 이제 갈려 있지 안철수계와 그렇지. 비안철수계로. 예. 근데 거기는 뭐 우리가 왜 나가냐 가려면 니네가 가라. 이찬열 같은 사람은 내놓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가라 다 유승민 쫄따구들 데리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밖에서 민평당은 계속 이걸 흔들고 박지원 대표 인터뷰하는 거 보세요. 박지원 대표 인터뷰하는 거 보면 안철수, 손학규가 이 국면의 최대의 승자래. 근데 박지원 대표가 바보여서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건 여기를 끊임없이 갈라치기 하는 거거든. 손학규 대표 거기다가는 인생 정치 인생 말년에 쪽난다. 빨리 털고 이미 쫑난 거 아닌가요? 나와라. 예. 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 지금 이제 네가 가라 하이하는 거죠 서로. 왜냐하면 당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당의 재산도 있고 어쨌든 몸체가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나가 당을 못 만들어요. 당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거든. 그렇지. 유승민계 7명 떨어져 나가가지고 당 못 만듭니다. 그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저 싸움이 오래 갈 거예요. 내가 보기엔 올 연말까지 갈지도 몰라. 서로 안 나가고 당내에서 계속 치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가 언젠가 들어와서 이것들이 조율이 되겠죠. 뭘 하겠죠. 뭘 할 텐데. 당 너무 실망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게 너무 악화되면 예. 이 당으로는 총선을 못 치르기 때문에 총선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찢어질 텐데 근데 문제는 한국당 내에서 이거를 이제 모양새를 갖춰주면서 끌어안느냐. 근데 지금 한국당은 뭐 들어와 이런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들어와. 갈 데 있어 이런 거잖아.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승민이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마땅한 선택지도 없고. 안철수하고 둘이 같이 해서 저기 자유한국당 들어가면 딱 그림이 좋네요. 그러니까 나는 깔끔하고. 유승민 입에서 안철수 이름이 나오는 거 보고 다급하구나. 다급하기는. 유승민이 안철수 접고 독일 간 이후로 유승민 입에서 안철수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둘이 별로 그렇게 좋은 사이도 아니고 유승민 같은 캐릭터가 안철수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 나랑 안철수 대표가 힘 합쳐가지고 이 당 제대로 한번 끌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 했거든요. 이게 지금 회사가 위기가 되니까 공동 창업주가 나서서 회사를 살리는 척을 하고 싶은 건데 욕심하여튼 저는 이걸 좀 이 당의 이 재산, 육체적 재산을 들고 자유한국당이랑 합당하고 싶어할 것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좀 지켜봐야죠. 자 여기서 잠시 여담. 권은희는 지역관입니까? 자유한국당으로 광주시. 만약에 안철수 유승민이 가면 따라간다고 보세요. 자 여기서 한번 여기 투표를 걸겠습니다. 안 갈 것 같은데. 안 간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 저는 그쪽이 자한당이 아예 안 간다고 보기 때문에 애초에 성립한. 아 그렇죠. 아니 뭐 유승민이고 안철수가 안 간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김성현 보좌관님. 아 근데 이 얘기는 있어요. 권은희 의원이 예. 수도권으로 지역구로 옮기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있지. 광주의 딸이. 강남이라든가 광주의 이쪽으로. 딸이. 예. 네, 그러면은 약간 중도 보수적인 당에서 이를테면 자한당에 가기보다는 호남 쪽을 민평당 쪽을 밀어주고 유승민 안철수의 당으로 이제 뭐 제3지대. 또 다른 제3지대죠. 3-2지대죠. 3-2지대. 지금 나오는 3지대, 3-1지대는 이제 민평당 더하기 바미당 호남 의원들이고 예, 예. 3-2지대. 아 3-2지대. 독일 뺀. 예. 3-2지대. 네, 예. 번지수 좀 복잡해요. 바미당이. 알겠습니다. 또 우리 김성현 보좌관님은 권은희 어떻게 간다? 뭐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동의. 아 그래요? 약간 관심 없어요. 4차원이에요. 4차원? 아 좀 아세요? 우리 식구대가 같이 했으니까. 아 그러네 보니까. 그걸로 예. 들어왔죠.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좀 보수가 나아가야 될 길이 좀 이게 진보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왜냐하면 예. 진보가 그동안 대통령을 많이 이뤘잖아요. 뭐 네네. DJP 예. 정권부터 해가지고 어려운 우리 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예전에 그때 이제 그 정몽준 그 전날에 물론 파했지만 그렇지, 예. 그런 걸 계속 이뤄냈죠. 근데 보수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합쳐지질 못해요. 그렇지. 교육감 선거만 보더라도. 예, 이분들은 뭔가 좀 이제 이거를 진보한테 좀 배워야 될 부분이고 합쳐야 될 부분은 합쳐야 되고 같이 만들어가야 될 때는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데 고집들이 너무 세다 보니까 결국에 계속 파토가 나고 무슨 이런 일처리들이 이렇게 되고 이러는데 저는 결론은 그래서 좀 합쳤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걸 예. 다 합쳐서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바로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싹 모아서 정말 항상 그 당시에 보면 여당이었죠. 그 인물들이 갈라져서 나왔었는데 예, 박근혜가 나온 선거는 박근혜가 싹 다 정리를 해서 혼자 출마를 해서 먹었죠. 김종인까지 쓸어 갔어요. 예, 뭐 어쨌든 싹 쓸어갔죠 그때. 예. 그만 생각해보면 그게 능력입니다. 황인혜 선생님하고 좀 반대로 얘기 드리고 싶은데 네. 이미 싸그리 모아서 똘똘 뭉쳐놓은 게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렇긴 하네. 예.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지방선거 앞두고 홍준표 대표가 당시 대표가
자랑을 했어요. 뭘 자랑했냐? 우리 당은 후보 단위로 안 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 당 자체가 억지로 선거 제도하고 권력을 가지고 밥그릇을 가지고 끌어모아가지고 못 나가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든 당 아니냐? 기득권 연대당이니까. 그러니까 후보 단위로 할 여지가 예. 어딨냐는 거예요. 이미 예. 당 자체가 후보 단위인데. 예. 아, 당 자체가 후보 단위. 네, 당 자체가 후보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이렇게 다른 세력하고 합치기 어려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유승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밥그릇을 내주고 합친다고 봐요. 그래서 아 근데 밥그릇을 과감하게 내줘야 되는데 네. 그거 내주다가 안에 있는 식구들 쳐야 되거든요. 그거 못 친다는 거죠. 지금 네. 여기까지 박근혜 탄핵 이후에 지금까지 끌어모은 게 어딘데 더 이상 마이너스 못해. 이게 자한당을 지배하는 거죠. 전 거기에다가 자한당을 지배하고 있는 최근의 흐름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주제에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긴 하는데 네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튜브를 내가 보기엔 너무 많이 봐요. 그렇지. 예. 난 아니, 특히 중독자가 저기, 홍문종이라고 봐. 홍문종. 보시는 분들은 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뭐 그 보시는 분들 평가하시는 건 없지만 유튜브 여튼 방송에서 유튜브를 너무 많이 네. 본댄다. 아니 이게 아, 왜 새로운 그러냐면 발상인데. 아니, 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홍문종의 촛불 쿠데타 발언 이런 거 보면 이거 11개월 전에 박근혜 그 박근혜 제부가 했어요 이미. 제부가 한 얘기고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보세요. 이제 국회의원들의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국회의원들이 30분이나 1시간 간격으로 네이버에서 자기 이름을 검색을 해봅니다. 기사가 나왔는지. 그렇지. 그건 맞아요. 트위터에서 뭐라고 자기 떠드는지 이런 걸 계속 확인을 하거든요. 계속 확인을 하는데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김용민이도 하는데요. 예. KTV의 김용민 앵커. 그 사람 빨리 잘렸으면 좋겠어요. 자꾸 겹쳐. 아, 자꾸 겹치는 거 나와. 있어. 그러니까 김용민 변호사도 있잖아요. 김용민 변호사는 아 어쩌다 저는 한번 핵주먹 김성애가 있어갖고. 근데 그 사람은 좀 지나갔는데 요즘 누가 있냐면 예. 그 게임 유튜버 하는 김성회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예. 그 양반 하여튼 뭐 밀리는구나. 잠깐. 그래서 아, 저 하나만 저도 예. 보태기 해도 돼요? 예. 저는 황현이가 하나 더 있는데 누군지 알아요? 여배우야. 여배우야. 나도 여자 이름이 여배우가 한 명 있더라고요. 저번에 예. 김수민은 많아요 저는. 네, 아, 여기 김수민은 많죠, 저기. 김수민 평론가 네. 본인 빼고 김수민 이제 작가, 예. 김수민 작가 그리고 김수민 의원 김수민 아나운서, 그리고 미스 코리아 김수민. 네. 김성애 진짜 드문 이름이거든요. 예. 그렇죠. 누가 회자 봐도. 이름이 많지 않죠. 예. 여튼 다시 홍문종으로 얘기 돌아가면 네. 그런데 요즘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보니까 유튜브에서 자기 이름을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촛불 쿠데타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그거를 잘라갖고 그 클립이 돌아다니고 거기다가 해설 보수 농객들 해설 붙여갖고 손가락을 들어주고 조회수가 30만이 나오면 기사는 사실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이건 의미가 없어. 근데 자기가 했던 말이 조회수가 30만 40만 나오니까 뿌듯해야죠. 뿌듯한 거야. 그러니까 네. 발언들이 자꾸 과격해져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멍청하거나 무슨 잘못된 사람들과 삐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 정상의 정치적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여튼 그 장외 집회도 그렇고 유튜브에서 뭔가 자기가 하는 말이 조금 더 자극적으로 나가야 뭔가 얘기가 되니까 자꾸 그래도 공중파에 나와서 얼척도 안 되는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나경원이 손을 뻗친다든지 뭐 황교안이 나가서 독재를 타도하자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번에 또 이러다가 문재인 정권이 독재 정권이 될지도 모른다. 독재 정권 이어야 타도를 하잖아요. 근데 본인 머릿속에서 문재인이 독재라는 생각은 아직 안 굳어 있어. 근데 구원 외쳐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서 자꾸 띄워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자기 집토끼를 다지면서 외연으로 확장해가는 것이 어느 단계에 가서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엔 이게 좀 집토끼 지키는 일이 좀 지나쳐져서 이념상 견결하게 자기 대우를 유지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뭐 경제에서 우리 재벌들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막말 퍼레이드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 보여서 전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잘 해야 하는데 또 홍문종이 또 라디오 인터뷰할 때마다 날마다 이게 있지도 않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태블릿 PC 최수실 태블릿 PC 이거 가짜로 드러났다. 하나도 가짜로 드러난 게 없거든요. 그게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중독됐어요. 예,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 이 인간들이 완전히 그 현실 인식이 사라지면서 객관적인 여론조사라든지 뭐 저 130만 넘어간 저 청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다 가짜다. 저기 저 누구야 드루킹이 만들어낸 것처럼 가짜다 저거. 이렇게 인식을 해버린다니까. 그게 형님 그게 나도 유튜브를 보면서 나도 웬만한 거 나도 좀 이성적인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고 유튜브 가끔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뭐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개콘 군기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자막으로 이상한 음악이 깔리면서 개콘 누구누구에서 누가 정지 누구를 때리고 화면들 네, 정지 화면들 싹 이 페이드웨이
페이드아웃 되면서 계속 이렇게 뜨면서 보니까 내가 개콘을 15년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보면서 이 진짜인가? 이러고 보고 있었다니까? 예. 이게 가짜뉴스가 이래서 약간 좀 그게 무섭더라고. 무슨 설이었어요, 근데? 아 근데 뭐 누가 뭐 때렸는데 뭐 황현이가 누굴 때렸다? 아니요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이 누굴 때렸는데 뭐 그 사람이 뭐 밑에 사람을 또 때리고 막 이런 썰이 내가 다 알고 있는 썰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다 구란데. 6천.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6천. 예. 그거 황현희 씨가 올린 건데 스스로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자강은 나와. 저 형만 출연입니다. 네. 야, 저 6천이면 대박이네. 6천 넘으니까 막말하고 싶어지네. 이거 조심하세요. 사람들 잡아놔야 되니까 마음이 자꾸 네.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 슈퍼챗이나 한번 이제 사실 뭐- 저기 김용민 PD의 부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별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예. 아 그래요. 그 SNS나 유튜브나 어쨌든 뭐 소통 수단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정치인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또 그걸 통해서 유권자들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요즘처럼 뭐 예전과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에 의존해가지고 정치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지나치게 이게 정치적 담론이나 언어가 뭐랄까 좀 얇아지고 예. 뭔가 좀 이 말초적이 되는 거는 조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조선일보를 봤거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네, 이 그렇지. 조선일보가 일종의 한국당의 전위 정당이었잖아. 그래도 조선일보는 최소한 가짜 뉴스는 가끔 그런 생산하지만 용도 짙은 가짜 뉴스는 안 했어. 슬쩍 사람들이 가짜 사람들이 읽을 관점을 때 이상하게 틀었지 예. 아예 없는 얘기 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프레임을 만들면 그 프레임을 가져다가 한국당이 이걸 이 정치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끌고 갔거든.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전위 정당이라 그랬잖아 예전에.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조선일보도 아니야. 유튜브에 무슨 신의 한순이, 뭐 홍카콜라니 여기서 정말 여과되지 않은 정규제 이런 얘기들, TV. 예. 이런 얘기들을 이 뭐랄까 이게 이 정치적 수준이 좀 낮아진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과 없이 그걸 갖다가 이제 접수해가지고 언론에 가서 얘기하고 네.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 네, 그렇죠. 내 이름 검색하니까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이게 이제 뽕이죠. 이 뽕에 취하는 거예요. 아, 나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어. 얘기 말씀 끄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예. 나는 이게 SNS든 뭐 유튜브든 다 좋은데 약간 과유불급이라고 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 중심을 잃는 순간에 사실은 이 정치적 담론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말초적이 되고 얄팍해지고 예, 예. 언어는 거칠어지고 이건 좀 경계할 만한 현상이에요. 너나 혹시 그래요? 그 지금 다 뽕에 취해가지고 나는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몰락할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뽕이 다 취해가지고 지금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지 못해. 민심을 읽지를 못해요. 아 몰락 안 해요. 그거 저는 몰락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몰락할 수가 없어요. 그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저력 있는 정당인데 그 정말 비꼬는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지난 6, 7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그 지역에 있는 조직들이 해온 활동들 생각하면 자유한국당이 동네에서 잘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반편처럼 보여도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내 측면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패스트트랙 하는 걸 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정부 때 이런 종류의 자재개혁을 시도했다 결국 번중만 울기 실패를 했잖아요. 2003년인가? 네. 2004년. 그것에 비하면 지금 뭐 홍영표 대표, 이해찬 대표 뭐 오사지게 욕먹으면서 했지만 결국은 해냈다는 것. 그리고 이게 결국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어쨌거나 했다는 점에서 전 굉장히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노동법이나 우리가 지금 고쳐였어야 하는 법들, 경제민주화 관련된 법안들, 그리고 뭐 ILO 이제 곧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노동 관련돼서도 기본권들을 지키는 법안들 아직 상정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그렇지.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패스트트랙에 올릴 생각을 왜 우리가 진작 못했을까? 그런 식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들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늦었지만 이 좋은 경험이 한번 생겼으니까 저는 이런 경험들을 좀 잘 살려서 개혁 입법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 타협을 전제로 한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선명한 주장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바른정당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수준에서라도 개혁을 하면 그러면 전 김용민 PD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이 점점 더 설 자리가 좁아지게 되겠지만 저기도 그 좀 자주 전까지는 이용해 주세요. 전자결제 좀.
전자결제. 전자결제 처음 했다 그러더만. 이번에. 전자결제는 자주 해주세요. 예, 저희도 항상 네. 프린트해갖고 이거 네. 도장받으러 돌아다녔는데 그러니까, 예, 반성 많이 전자결제. 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장석춘 의원이 작년인가에 이거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아, 그랬었어요? 국정감사에서인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셨죠. 예. 저희가 지역구가 구민데 네, 그래서 누가 이 IT 도시 국회의원이라고 요 얘기 하나만 할게. 그거 관련된 지금 말씀한 전자결제는 우리 내부망, 업무망을 갖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업무망이든 밖에망이든 국회에 제공된 PC에는 빨간 약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빨간 약. 이 빨간 약은 MBC 옛날에 그 사찰이 문제가 됐던 바로 그 프로그램인데요. 네. 국회 사무처에서 원하면 우리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국회의원 비서관이 뭐 서류를 적어갖고 이렇게 올리면 그거를 보좌관이 결제하고 의원이 결제하는 시스템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그렇게 결제하는 거는 뭐 요즘은 안 그렇겠습니다. 옛날에 정말 위험한 짓이었어요. 왜냐면 국정원의 파견 직원이 들여다보고 국회 있구나. 사무처에 와 있고 네. 국회 사무처의 정보 입법화 시스템이라는 부서에서 우리가 보내는 이메일, 주고받는 이메일들이 제목은 다 지금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보안, 약간 이런데 저희가 노이로제가 있기 때문에 네. 국회 시스템을 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점. 예. 그렇기 때문에 전자결제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발의하는 건 사실 저도 몰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보수 채널, 그러니까 보수 채널에서 좀 뭐 기자님의 그 방송에 한번 나갔어요. 네. 근데 거긴 그냥 커피 한 잔 먹자고 해서 나갔는데 네. 키시더라고. 유튜브를 키시더라고. 네. 그래서 보수 쪽 분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네. 한번 방송을 한번 해봤어요. 네. 라이브로. 예. 근데 나 깜짝 놀란 게 후원금이 우리의 한 비교가 안 열몇 되지. 배, 열몇 배가 터지는 거예요. 나 지금 깜짝 50만 원이 그냥 줄을 갖고 나가시려고 와, 그러더라고. 진짜 많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그 내가 아는 분 IT 이런 계통, 그러니까 온라인 공작에 대해 아주 도통한 분이 있어요. 그분 얘기는 이건 모 대기업이 배후에서 그 수구 우파 단체를 막 계속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양성하는 그래서 나중엔 방패막이로 쓰려고 하는 이런 어떤 대기업.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기업인데 여기서 이렇게 마중물 조회수 8천 넣으면 공개하시는 걸로. 아 그럴까? 예,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중물. 아니 역할. 여기다 그래서 쓰시면 안 돼요. 사기 핸드폰에 도박판처럼. 예, 그렇지. 50만 원 계속 연달아 쓰면은 보는 사람들도 그렇죠. 야 나도 나도 써야 기여를 되겠다. 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닌가? 뭐 이러면서 또 같이 쏜다는 거예요. 약간 이제 선동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난 정부 때는 뭐 국정원 예산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대기업 전경련을 통해서 그 들어오는 돈을 갖고 이 우파 시민단체들이 거기서 이제 돈벌이를 냈다면은 이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그 슈퍼챗을 통해서 그렇게 후원금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넣을 수도 있지. 예? 일종의 바람잡이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어떤 극우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송을 합니다. 그 민주당의 그 광역단체장 중에 대권 후보로 통하는 사람들 있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돈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그 충돌 과정에서도 네. 보수 유튜버들이 네. 와가지고 전화기 대고 생중계하면서. 네. 근데 이게 뭐 제지를 못한다네. 근데 그분들이 기자들처럼 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기자증을 어디서 발급을 받나 봐. 아 그래요. 그 당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허가해 줬겠지. 기자증만 발급받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의 사실 보면 그래요. 국회에서 그 안에서 뭐 딱히 이렇게 걸를 방법이 없어. 어디는 여기는 뭐 등록된 공중파고 네. 어디는 아니고 이 방법 구분도 잘 안 되고. 네네. 그래서 그냥 그거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 그냥 일상이거니 하고 거기에 적응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이제 여론시장이라는 게 한때 이제 혼탁해지지만 이 합리적인 균형을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 여론시장의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는 그에 의해서 휘둘리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이런저런 그 또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이 정착되면서 아마 뭐 가짜뉴스 이런 걸 생산하는 그 이 유튜브 계정들이 어느 때까지는 연명을 하겠으나 결과적으로 이제 도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그 조선일보 기사를 날마다 아침마다 보면은 좀 애잔해요. 막 조선일보 일자가 맨날 욕을 하지만 얘네들도 유튜브 맛에 이 뽕 맞은 사람들이 조선일보 기사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점점 문장이 천박해지고 유치해지고 더 그냥 우편향적으로 바뀌고 과거에 그 조선일보가 가졌던 나름의 논리력 이거마저 다 실종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유튜브한테 끌려가는구나. 요즘 신문을 누가 읽어요 사실은. 조선일보를 안 보고 이걸로 다 대체하는데.
김용민 TV에서 기자증 발급 같은 거 안 됩니까? 그런 거 안 해. 안 돼요? 아니 나 이제 한 명을 이번에 뽑으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저 취재 인력을 뽑아가지고 그 화면이라든지 중계 이런 역할을 좀 해서. 저 응시해도 됩니까? 예? 그냥 기자로 내가 들어가가지고 좀 촬영 좀 최저임금 하고. 예. 좀 인상한.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어디 기자입니다. 네, 어디 기자세요? 저 김용민 TV에서 나왔는데요. 나가 이 새끼야. 야 나가 이 새끼야 이러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해보려고 형님. 저 관훈 예. 클럽에 또 가입하려고 그럽니다. 관훈 클럽. 네. 김용민 TV로. 기자증 하나 만들어주세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쫓겨나 보게. 예. 사실은 그래서 조선일보도 요즘 그 뽕을 맞은 그 뽕맛에 길들여진 이런 보수 소비자들 이들의 그 어떤 기호에 발맞추다 보니까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어요 지금.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TV조선 이런 데서 막무가내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지금 유튜브를 의식해서 그래요. 그래도 종편은 이게 제어가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래서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완전히 나는 종편이 패널들 거르고 고르는 거 보고 아 종편도 이런 거 하는구나. 얼마 전에 그 누구야 전예옥 씨가 네. 아웃됐어요 채널 A에서. 왜?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채널 A 방송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자기들도 좀 부담스럽다. 너무 이게 이제 심해지니까. 의원님, 근데 그분은 예. 한때 조금 탄핵 때 제정신 돌아온 것처럼 뭐 네, 굉장히 잠깐 뭐 이게 그랬죠. 뭐 합리적인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요즘 분위기가 또 확 바뀌어가지고 거의 이 인터넷 극우 방송 논객 비슷하게 돼버린 거야. 종편이 이제 위기인 게 뭐냐면은 TV조선은 하나만 더 걸리면 진짜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종편 특혜. 시작할 때부터 입었던 특혜가 있어요. 예컨대 이제 채널 전국 동일 번호 아니야. 뭐 19번인가 뭐 15번인가 뭐 하여튼 있잖아요. 19번이요. 맞아. 저희 집 15, 17, 18, 19 뭐 이렇게 먹고 있어요. 예, 그렇죠. 이 TV조선, 채널 A, MBN, 뭐 JTBC 이렇게 돼 있잖아요. MBN은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혜택을 회수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JTBC는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바꾸지 않겠지. 근데 TV조선이나 채널A는 뭐 200번, 300번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아, 예. 형님 TV조선 이번에 미스 트로트라고 그거 좀 대박 났더만. 대박 나긴 대박 났어요. 그것도. SBS 출신의 여자 PD가 네. 뭐 대박을 그게 냈다고 지금 그러는데. 예능. 했어요. 예. 예. 예능이 하나가 대박이 났어요. 예. 돈 안 들이고 대박 나는 방법이 이제 이 아주 자극적인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유지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능 하나 잘 터지는 거. 네. 그렇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적들을 좀 했었단 말이에요. 네. TV조선에서. 네. 아, 그랬구나. 예. 야, 근데 지금도 그 강적들은 계속 하죠. 강적들 프로그램 계속 하는데 저를 그냥 쓰고 버리더라고요. 예. 한 4개월 만에 자르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웃으면서 나왔다는 뒷이야기 좀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보수 유튜브 듣지도 않고 예 그래요. 야. 아니 보수 유튜브 아니 난 생각 자기도 버리려고 지금. 내가 보기엔 아니 딴 하고 있어 지금. 영월이 1조인데. 내가 보기엔 야, 현실 나 저기 진짜 주변에 있는 다른 개그맨들 소개시켜주면 안 돼요. 아 네. 그랬네. 4개월이면 오래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예 듣질 않았어. 아니 지금 예. 그 이상민 씨라고 예. 이상민 씨라고 있어요. 이 양반 저 성대모사 하는 분인데 방송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아, 이상민 이분 얘기는 그 보수 유튜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네, 네. 이분이 글을 남겼는데 지금 보수 유튜브 모습이 보수 시민들의 현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건 뭐 이게 도대체 그 서로 진실에 있어서는 합의점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수든 진보든 뭐 극우든 극좌든 간에. 근데 지금 이 진실의 공유 지점이 사라진 것 같아.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이게 뭐 일종의 확증 편향이 지배하는 그런 네. 공간이 돼버리다 보니까 네. 갈수록 그게 심해지고 있는데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 그러면 그건 또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어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뭐 침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론 시장의 그 합리성을 믿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그걸 걸러지게 되면 그러니까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거다. 그래서 아니 뭐 미국 같은 데도 그래요. 미국 같은 데도 굉장히 그 극우적인 그런 보수 유튜버들 뭐 많죠. 가짜뉴스 네. 생산하는 네네. 이런 데들도 있고 또 뭐 하여튼 여러 유형의 그런 그 저희가 있는데 지금 시대가 그런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은 그냥 입을 그러려니 합성해 하면서 버리더라고요. 입을 그러니까 동영상을 쳐서 입만 찍어서 그 사람한테 대입하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 그런 그 시스템이 이게 좀 있더라고요. 합리화되길 기다려야죠. 그래요. 하여간 참 그 이제 이런 확증 편향 때문에 이번 경우도 보수 쪽에서는 우리 보수의 스타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걸 정신 승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 이제 뭐 나경원, 스타 된 나다르트, 거지. 예, 뭐 황교안, 뭐 무슨 확실한 자기 대공은 주자로서 입지를 구축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교훈을 얻지도 못하고 반성, 성찰의 지점들도 완전히 그냥 뭉개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참 큰일 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얘기 나온 김에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승패 기준, 자유한국당의 승패 기준 한번 보면은 자유한국당 저는 100석 미만이면 패배다. 120석 이상이면 승리다. 그보다도 민주당이 더 의석을 많이 가져도. 이렇게 보는데 김성애 보좌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패스트트랙에 동참했던 정치 세력이 180석 얻으면 뭐 된다고 봅니다. 뭐 더 바라는 거 없고요. 예. 그렇게 해서 사안별로 이 협상하고 협잡하고 이 연대해서 이 다음번에는 좀 더 합리적으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게만 되면 예, 뭐 전 그 정도로 충분한 승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몇 석이 넘으면 승리입니까? 120석. 자유한국당은 그러니까 이제 180을 저지하면 승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패스트트랙은 바른미래당의 온건한 모습까지 포함해서 그런 그룹들이 180석 받으면 우리나라는 사실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근데 이 선거제도가 많이 바뀐다고 하면 안 바뀌면 좀 더 받을 수 있게 좀 바뀐다고 하면 과반수는 안 돼, 뭐 절대 안 될 것이고요. 예, 뭐 하지만 그런 중간에 정치 세력들이 생기면 저희 나라 정치, 우리나라 정치 구조들이 좀 달라질 거란 희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자유한국당은 100석 아래로만 좀 눌렀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자유한국당이 몇 석을 얻어야 이기고 지는지 이거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겠네요.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하게 봐요. 100석 미만이면 어떻게 나하고 지고. 비슷할 수가 있지? 그거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서 본인이 먼저 하셨기 하나만 때문에 하는 말이다. 네. 들어가는 거죠. 숟가락 하나 얻는 거예요. 근데 네. 일단 중요한 거는 100이랑 120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랑 실질적인 기준선이 있잖아요. 네. 100석이 안 된다는 거는 개헌을 저지할 수 없다는 거고 그렇지. 120이 넘는다는 건 패스트 트랙을 저지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100석 미만이면 개헌을 저지할 수 없는 것이고 혼자서는 개헌을 저지할 수 없죠. 완패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일이 처음 있는 거고 두 자리 의석으로 네. 떨어지는 게. 예. 그리고 민주당 경우는 저는 이제 민주당의 독자 의석 더하기 캐스팅 보트 제3당 이하의 의석의 반 정도를 합쳤을 때 과반이 넘을 정도면 그거는 이겼다고 볼 수 있지 구체적으로 않을까. 한 몇 석 정도를. 그러니까 그거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 제3당 이하의 의석이 얼마냐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아니 뭐 이제 제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약간의 변수는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자한당을 너무 무시하거나 얕잡아 볼 필요는 없어요. 그게 이제 방심하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TK를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PK를 가지고 있어요. 수십 년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으로 지배했던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영토였던 네.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너무 이기다 보니까 지난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이 TK 정도를 제외하고는 괴멸됐잖아요. PK에서도. 지금 부산시의회 그 넓은 큰 부산시의회에 한국당 의원이 몇 명 있어요. 몇 명 안 돼요. 3명인가 4명밖에 안 돼요. 아마 교섭단체도 교섭단체 구성도 못했을 못했어요. 거예요. 예. 서울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 결과를 찾고 이 내년 총선의 결과에 대입시키려 그러면은 저는 뭐 좀 다를 거다. 많이 다를 거고 내년 총선이 열리는 시점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중반을 지나서 후반부로 들어가는 시점이고 지방선거하고 총선하고 이 투표의 기준은 좀 다르게 작동을 해요. 지난번에는 탄핵으로 박근혜 정권 심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심판선거였어요. 지난 지방선거는. 근데 내년 총선의 이제 큰 틀에 이 민심은 좀 다를 거다라고 봤을 때 뭐 자유한국당이 뭐 60석, 70석 찌그러질 거다. 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아까 180석이라는 그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제 패스트트랙상 이 법안 통과를 좌우할 수 있는 그 선이에요 이게. 예. 200석이 되면 이제 개헌선이고. 예, 예. 그 정도를 만약에 이번에 그 이 패스트트랙을 같이 추진했던 세력이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입지는 매우 축소되는 거고 그 조건에서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과반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예외적으로 얻은 적이 있죠. 그 탄핵 노무현 전 대통령 예, 탄핵 2004년. 직후에 그것도 이제 뭐 박근혜 탄핵과 버금가는 그런 사건이었으니까. 네, 뭐 제도도 만약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고 그렇게 한다면은 과반을 얻기는 어렵고 뭐 제1당을 사수하고 그리고 나머지 당들을 포함해서 국회에서 중요한 민생 입법 개혁 입법을
추진해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그런 선거가 된다면 성공하는 거 아닌가. 네. 아, 그러면 한국당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무기력감 많이 느낄 거예요. 그렇죠.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매우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고 뭐 대선 대선은 총선이 대선과 다 연동돼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또 대선은 또 다른 선거예요. 대선이죠. 또 다른 선거고 또 이제 그 인물이 누구냐 이런 게 이제 좌우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더 봐야 되는데 어쨌든 힘이 빠지면 예. 대선 쉽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아,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도 많이 아유, 했고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예, 예. 그래도 뭐 우리 어떤 정치의 내년 총선까지 내다보는 그런 전망들을 해봤는데, 의원님 뭐 어떻게 정의당은 뭐 어떻게 좋은 성적 얻을 것 같아요? 뭐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죠. 최선을 다하고 어쨌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조금 좀 이 환경이 좋아지는 거죠.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고. 예, 예, 예. 그러나 여전히 이제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들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의당이. 예. 그리고 후보 숫자도 작고. 그래서 지금 정의당도 고민이 많아요. 내부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아, 내년 총선 결과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그 앞날을 다 결정하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너무 궁금해지고. 저는 이렇게 총선이 점점 다가올수록 이렇게 재밌죠. 이게 정치를 정치가 이제 재밌어요. 알아보면서 예.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스포츠나 매한가지라서요. 그러니까요. 재미가 있죠. 스포츠나 정치나 뭐 총포 없는 그럼요. 싸움 아닙니까? 전쟁이죠. 예. 싸움이 기본적으로 각본 없는 재밌어요. 드라마죠. 근데 예. 이제 생물이고. 근데 우린 예. 빠로가 등장했고 좀 약간 창피하네요. 빠루에 물 뿌리고. 빠로는 예. 누가 했습니까? 빠로. 뭐 보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에서 들고 온 것은 맞고 앞으로 전달돼서 누가 뜯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아직 갑론을박중인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문을 열었어야 되니까 문을 여는 제스처를 누구를 취한 뭐 때리려고 하거나 그런 목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 그뭐 국회 그걸로 사무처 때려? 경호원들이 그걸로 때리면 살인미수야. 예,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사무처의 이 방어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질서 유지를 담당하신 분들이 다 모술 유단자들이고요. 거기서 그따위로 주먹질 장난으로 잘못하면 나장나겠네요. 그럼요. 예. 예. 아니 나는 그 안에서 빠루를 뱉고 소리를 지르는 게 너무 웃겼어. 와, 이 한국에 빠루 뺏었다. 약간 아니 이게. 근데 이번에 TV조선 뭐 채널A 이런 종편들 보니까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물리적 저지하고 충돌하면서 그 자료 화면으로 최루탄 그다음에 예전에 그 언제입니까? 문학진 의원이 해머 들고서 국회 출입문 부시던 그 장면 그걸 계속 쓰더라고. 얘들이 결국에는 물타기 하려고 예. 이거는 결국에는 쌍방과실이고 양쪽 다 잘못이고 네. 뭐 양비론으로 이 그림을 만들려고 그 그림을 계속 쓰는 거야. 네. 그거 보고 있는데 너무 짜증나더라고. 알겠습니다. 네. 자, 10시까지 함께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김성애 보좌관님, 김수빈 평론가님, 저 김용민과 황현희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치부심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